저는 넷플릭스 굉장히 자주 봅니다. 사실 과학자들도 여러 가지 정체성이 있잖아요. SF 영화만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디즈니 만화 같은 것도 보고 애니메이션 영화도 보고 지금까지 10번은 본 것 같은데요. 과학자로서 여러분에게 추천해 드릴 영화로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에서 일하고 있는 통계물리학자 김범준입니다. 법물리에 오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영화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집에서 구독하고 있는 OTT가 넷플릭스 그리고 웨이브가 있는데요. 웨이브는 주로 제 가족들이 봤어야 했는데 못 본 TV 드라마 같은 거 볼 때 많이 이용하고요. 저는 넷플릭스 굉장히 자주 봅니다. 그리고 전에 디즈니하고 애플 또 구독 신청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사실 약간 꼼수를 부려서 프로모션이 있어서 며칠 동안 공짜 기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연휴가 왔을 때 공짜로 가입해서 그 기간 안에 보고 싶었던 디즈니 플러스 영화 다 보고 그리고 끊었고요. 애플 TV는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구독하고 한 달 지나서는 취소했습니다. 지금 제가 주로 많이 보는 거는 넷플릭스입니다. 아무래도 SF 영화들 정말 좋아하고요. 그리고 액션 영화도 좋아합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좀 심각한 영화들도 좋아해요. 사회 문제에 대한 심각한 고민 같은 거를 담고 있는 영화도 좋아하긴 하는데요. 좀 피곤하면 액션 영화 봅니다. 그리고 가족과 볼 때도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좀 드라마 요소가 강한 그런 것들 보고요. 제 아이들하고도 넷플릭스를 간혹 보는데요. 그때는 디즈니 만화 같은 것도 보고 애니메이션 영화도 보고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영화도 자주 보는데요. 사실 과학자들도 여러 가지 정체성이 있잖아요. 저는 물리학자지만 집에 가면 제 두 딸의 아버지고 아빠고 제 사랑하는 아내의 남편이고 여러 가지 정체성을 같이 갖고 있죠. 그래서 물리학자로서 당연히 SF 영화를 좋아하긴 하는데요. SF 영화만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사회에 대한 이야기도 꽤 좋아해요. 그래서 금년에 봤던 영화 중에 다음 소위라는 영화도 정말 감명 깊게 봤어요. 그것도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아내하고 넷플릭스에서 얼마 전에 본 영화 중에 나 다니엘 브레이크라는 영국 영화도 정말 좋습니다. 다 좋아합니다. 로맨스 영화도 좋아하고. 제가 싫어하는 영화가 있으려나? 싫어하는 영화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힘들거나 그럴 때 간혹 제가 자주 찾아보는 영화들은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많이 봐서 그런지 제가 좋아하는 굉장히 따뜻한 영화들 가끔 힘들고 그럴 때 찾아보는데요. 제가 가장 많이 본 영화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사운드 오브 뮤직 좋아합니다. 이 사운드 오브 뮤직 뮤지컬 영화인데요. 제가 아마 이 영화를 처음에 초등학교 때 처음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사서 집에 가지고 있었던 LP판도 기억나거든요. 그래서 LP판 음악도 여러 번 듣고 이 영화도 많이 보면서 부모님과 함께 살았을 어린 시절이 떠오르기도 해서 사운드 오브 뮤직 참 좋아합니다. 이거 말고도 제가 좋아하는 따뜻한 영화들이 크리스마스 때 저희 집에서 가족들하고 많이 보는 영화가 한 4개 정도 있는 것 같네요. 그 중에 하나가 라라랜드 좋아합니다. 크리스마스에 관계된 영화로는 러브 액츄얼리라는 영화 있거든요.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그 영화도 저희 집에서 식구들하고 거의 매년 가족과 함께 모여서 크리스마스 직전쯤 가족이 함께 보는 영화입니다. 마음 따뜻하게 만드는 영화들은 한 번 보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주기적으로 다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보통은 바쁜데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는데 그 일을 하기 싫을 때 일단 무기력이라기보다는 약간 후회 같은 거죠. 어제 미리 할 걸. 그런 생각을 가끔 하긴 하는데요. 그럴 때도 영화 봅니다. 그러면 이제 후회를 내일로 미루는 거죠. 제가 가끔 농담으로 집에 하는 얘기 중에 내일 할 수 있는 일을 오늘 하지 말자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은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자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약간 바꿔서 내일 할 수도 있다면 굳이 오늘 끝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농담입니다. 저만의 스트레스 관리법이요. 책 봅니다. 책 보는 걸 약간 좀 걱정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에요. 여러분들은 약간 안 믿기실 것 같은데 제 주변에도 몇 분들이 스스로를 활자 중독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에 뭐가 없으면은 이렇게 불안해지는. 제 집이 수원인데요. 오늘 같은 법물리 촬영할 때 서울로 올 일이 자주 있거든요. 그러면 항상 운전을 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대중교통 안에서 항상 뭘 봅니다. 근데 깜빡하고 오늘 뭐라도 볼 걸 안 챙겨서 버스를 타거나 그러면은 막 불안해져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자꾸 책을 너무 읽는 것 같아서 요즘은 그것 때문에 다른 해야 할 일을 못할 때도 있어서 좀 걱정이긴 한데요. 책 읽는 거 정말 좋아해서 저에게 시간을 보내는 가장 좋은 방안은 책 보는 것 같습니다. SF 영화들 중에 과학자들의 자문을 구하거나 아니면 감독이 아주 치열하게 고민해서 가능하면 과학에 어긋나지 않는 방식으로 영화를 제작한 감독들도 있어요. 아마도 SF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누구나 꼽을 영화인데
영화인데요. 2001년 스페이스 오디세이. 그 큐브릭 감독의 아주 유명한 영화죠. 이 영화가 지금 봐도 굉장히 최신 영화처럼 보이는데요. 이 영화가 만들어진 게 1968년입니다. 흥미로운 게 그 인간이 달에 첫 번째 발걸음을 내디딘 게 1969년이에요. 그러니까 1년 전이죠. 인간이 달에 가기 전에 만든 영화입니다. 근데 이 영화에 보면 과학자로서 흥미로운 장면들이 꽤 많이 나오는데요. 먼저 기억나는 건 우주 공간에서 어떻게 인공 중력을 만들어내는지 아주 유명한 장면이 있습니다. 이 장면은 사실 인터스텔라라는 영화에서도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분 있을 텐데요. 커다란 원통을 만들고 원통을 돌리면 특정한 가속도를 갖고 원통을 돌리면은 이 원통의 안쪽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바깥으로 밀려나는 원심력을 받고요. 이 원통의 크기와 원통의 회전 속도를 잘 조절하면 이 사람이 지구에서와 똑같은 중력 가속도를 느끼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2002년 스페이스 오디세이에는 커다란 그 돌아가는 원통 모양의 우주선 안에서 조깅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스포일러라서 더 자세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그 장면 유심히 보십시오. 사람이 조깅을 하는데 그냥 한 바퀴를 삥 거꾸로 뛰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걸 이 감독이 촬영합니다. 어떻게 촬영했을지 각자 상상해 보세요. 이게 그때는 그 우주 공간에 못 나갔었거든요. 당연히 지구에서 찍은 겁니다. 그런데 그 카메라를 어떻게 잘 작동을 시켜갖고 이 사람이 커다란 원통에서 뛰는 걸 완전히 풀샷으로 다 보여줍니다. 뛰다가 저 위에서는 거꾸로 물구나무 서 있는 모습으로 계속 뛰어서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오는 장면을 찍은 아주 유명한 장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서 등장해서 요즘 또 다시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이 할이라고 이름이 붙여 있는 그 인공지능 컴퓨터가 여기에 등장합니다. 이 할이 인간이 자기에게 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승무원들을 해치는 장면이 묘사가 되는데요. 이걸 보면서 최근 인공지능이 많이 발전하고 있잖아요. 최근의 인공지능의 모습을 보면서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2001년 스페이스 오디세이에 나왔던 할 9000인가요? 이라는 그 컴퓨터를 떠올리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제가 좋아하는 과학의 내용이 잘 담긴 영화가 아까 말씀드린 인터스텔라. 이건 2014년 영화인데요. 이 영화를 제작할 때는 이 감독이 킵손이라는 물리학자의 자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 물리학자들이 이렇게 수식 적는 칠판이 나오는데요. 정말로 물리학에 존재하는 이론을 거기에 적으면서 사람들이 토론하는 장면도 있고요. 그리고 이 영화에서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블랙홀 장면이 있는데요. 화가나 애니메이터가 손으로 그린 게 아니라 정말로 블랙홀 주변에서 어떻게 우리가 블랙홀이 보일까를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과학적으로 진행해서 이 블랙홀의 모습을 만들어내기도 했어요. 상당히 과학에 기반한 영화입니다. 아무래도 여러분이 법물리 채널에 와 계시니까 과학자로서 여러분에게 추천해 드릴 영화로 SF 영화 5개를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 꼽을 영화는 올해 개봉했던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 사실 이게 너무 길어서 우리나라에선 다들 에에올이라고 부릅니다. 이 에에올이라는 영화 정말 좋습니다. 이 에에올이라는 영화가 기반한 게 물리학에서 다세계 해석 혹은 평행우주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이 평행우주 혹은 다세계라는 관점을 갖고 아주 놀라울 정도로 이 아이디어를 잘 적용한 영화가 바로 에에올입니다. 이 영화에서 여러 평행우주가 동시에 펼쳐지거든요. 대개 물리학에서 이런 평행우주를 그릴 때는 한 우주에 있는 사람은 다른 우주로 건너갈 수 없다라고 보통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게 맞아요. 사실은 물리학에선 평행우주를 건너갈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 에에올 영화에선 흥미롭게도 다른 평행우주로 건너가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상상하는 거죠. 이거를 이 영화에서 버스 점프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버스가 유니버스라고 할 때 버스예요. 우리가 타는 대중교통 버스가 아니고요. 그 버스 점핑이라고 이 영화에서 부르는데요. 이것도 아이디어가 상당히 재밌었어요. 물리학에서 특히 비선형 동력학이라는 분야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요. 지금 현재 여러분이 만들게 되는 작은 차이가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 차이가 점점 많이 벗어나게 되는 걸 비선형 동력학에서 알려줍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가능하면 큰 차이를 만들면 미래가 더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 버스 점핑, 이 에에올에서 버스 점핑을 하는 방법 혹시 기억하시나요? 어느 누구도 상상도 못할 일을 하면 굉장히 다른 평행우주로 순식간에 점프하게 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 오늘 이 자리에 올 때 뭐 지하철을 타나 버스를 타나 두 가능한 선택지가 있다고 했을 때
사실 버스를 타든 뭐 지하철을 타든 제 미래가 크게 달라지진 않죠. 근데 제가 갑자기 지하철역 안에서 벌거벗고 뛰었어요. 그럼 당연히 내일 아침 제가 마주치게 될 미래는 엄청나게 달라지겠죠. 그래서 버스 점핑의 아이디어가 이 에어홀에서도 그렇습니다. 그 상황에서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을 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큰 거리가 있는 다른 평행 우주로 건너갈 수 있다라는 아이디어가 펼쳐지죠. 이 에어홀이 이렇게 SF적인 세계관이 잘 반영된 영화이기도 하지만 가족 간의 어떤 사랑 같은 것도 굉장히 감동적으로 그린 영화예요. 그래서 따뜻한 영화이기도 합니다. 이 영화가 전해주는 메시지로 제가 기억하는 것은 그 여러분 모두 다 만약 내가 10년 전에 이러이러했다면 그런 상상들 많이 해보시잖아요. 물론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여러분에게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평행 우주에 여러분이 존재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에어홀에서 주는 메시지는 그런 우주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이 영화의 메시지입니다. 아무리 하찮고 아무리 허접하고 비루해도 내가 바로 있는 이 우주가 얼마나 소중한 것일까라는 메시지도 이 영화에 잘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첫 번째 추천드릴 영화는 에어홀입니다. 두 번째 추천드릴 영화는 듄이라는 영화입니다. 소설에 기반하고 있거든요. 이 듄이 개봉될 때 제가 영화를 조금 더 잘 이해하고 싶어서 소설을 읽었습니다. 무려 6권이고요. 한 권 한 권이 다 벽돌책입니다. 이 6권을 다 읽고 나서 이 영화를 보면 물론 도움은 되는데요. 제가 이 감독이 좀 걱정이에요. 나중에 이거 어떻게 풀어갈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요번에 개봉해서 여러분이 본 영화 듄 있잖아요. 그 듄이 6권 중에 1권의 앞부분까지밖에 안 나온 겁니다. 지금 스피드면 최소한 10개 정도 영화가 나올 것 같은데 이 감독이 이걸 어떻게 소화할지 좀 걱정이긴 한데요. 이 영화가 제가 재밌던 것이 소설을 읽다 보면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어요. 여기서 사막 행성, 아라키스 행성의 모습을 제가 떠오르기도 하고 그 사막에 모래벌레라는 그 거대 생명체가 살고 있거든요. 이 거대 생명체가 과연 어떤 모습일까? 머릿속에 떠올려 보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 보면 사막에서 살아가는 프레맨이라는 종족이 있는데요. 이 프레맨이 사막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아주 독특한 옷을 입습니다. 그 옷이 어떤 모습일까를 소설을 보면서 떠올려 보기도 했는데요. 이 영화를 보니까 제가 소설을 보면서 떠올렸던 정확히 그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감독이 이 소설에 등장한 이미지를 정말 충실하게 영화에 구현해서 감탄하면서 이 영화를 보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 소개해드릴 SF 영화는 조금 오래된 영화인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들입니다. 블레이드 러너라는 영화입니다. 2번 영화가 됐는데요. 제가 더 좋아하는 건 오래전에 나왔던 블레이드 러너입니다. 이 블레이드 러너라는 영화에서 제가 인상적이었던 건 감독이 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영화를 만든 사람이 나에게 묻는 질문으로 제가 떠올렸던 것은 과연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라는 거였어요. 좀 철학적인 주제일 수도 있는데요. 인간이란 뭔가 과거의 경험과 기억을 갖고 있는 존재 아닐까? 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영화에선 어렸을 때의 기억을 장착해서 내가 그 기억의 주인공으로 생각하는 안드로이드가 등장합니다. 기억이 인간만의 독특함일 수는 없다라는 걸 감독이 이야기해 주는 거죠. 또 다른 것도 생각할 수 있어요. 이성이라는 것이 과연 인간만의 독특한 것일까? 이 영화에 등장하는 안드로이드가 데카르트가 한 이야기를 독백합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안드로이드가. 그래서 생각하는 존재로서의 인간을 우리가 인간의 유일한 독특함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래? 라고 이 영화가 제게 묻는 장면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예술성을 갖고 있는 인공 로봇, 심지어는 원작에서는 미술관에서 유명한 그림을 감상하다가 체포되는 안드로이드가 있고요. 영화에서는 아주 정말 엄청난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하는 안드로이드도 있습니다. 뭐 이처럼 굉장히 과연 인간만의 독특함이 무엇일까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영화는 끊임없이 제게 질문해서 제가 아주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그 다음 소개해드릴 영화는 매트릭스라는 영화인데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매트릭스 1입니다. 이 매트릭스 1은 정말 여러 번 봤어요. 지금까지 10번은 본 것 같은데요. 볼 때마다 제가 그 전에 봤을 때 보지 못했던 포인트들을 계속 제가 찾아내게 돼서 정말 놀라운 영화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의문점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과연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 물리적 공간에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냐
라는 걸 제게 묻습니다. 아니면 제 뇌가 통 안에 들어있고 저는 외부로부터 제 뇌가 생존을 이어갈 수 있는 영양분을 공급받고 제 뇌에 있는 신경세포를 향해선 전기신호로 외부에 실제 존재하지 않는 감각이 제 뇌에 전달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현재 그처럼 통 안에 담겨있는 뇌가 아니라 제 몸이 실제로 이 공간에 존재하고 있다는 걸 내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매트릭스 1에서 제가 떠올려 본 재미있는 질문입니다. 그 다음 5번째죠. 이제 소개해 드릴 영화는 컨택트라는 영화입니다. 컨택트라는 영화 말고 콘택트라는 영화도 있습니다. 저는 콘택트도 좋아하고 컨택트도 좋아합니다. 콘택트라는 영화는 칼 세이건 천문학자죠. 이분이 소설도 쓰거든요. 그 소설을 원작으로 한 조디 포스터가 주연한 외계 지적 생명체가 전파의 방식으로 인류에게 통신을 하는 것을 그린 영화가 콘택트입니다. 오늘 강조해서 좀 추천해 드리고 싶은 영화는 콘택트가 아니라 컨택트입니다. 이 컨택트의 원래 영화 제목은 어라이벌입니다. 그리고 이 컨택트란 영화가 제가 정말 좋아하는 SF 작가인 테드 창의 단편 소설에 근거해서 이 영화가 만들어졌는데요. 이 컨택트도 정말 재밌는데요. 이 컨택트에선 여러 가지 질문을 해요.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 않을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와 우리의 의식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를 이 영화 그리고 이 소설이 굉장히 철저하게 탐구합니다. 언어와 의식의 관계가 궁금하시면 이 영화 꼭 여러분 한번 찾아서 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 원작자인 테드 창은 후에서 물리학과 컴퓨터 공학을 복수 전공해요. 물리학을 잘 알고 있는 작가인데요. 물리학과에서 2학년이 되면 전 세계 모든 대학교의 물리학과에서 고전역학을 배웁니다. 고전역학을 뉴턴의 운동방정식을 배우는 건 학부 1학년 때 배우고요. 2학년이 되면은 라그랑주 역학이라는 고전역학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는 역학을 배워요. 이 테드 창이라는 작가가 라그랑주 역학과 뉴턴의 고전역학에 얽혀있는 세계관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이 컨택트라는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입니다. 사실 영화에선 그렇게 자세하게 다뤄지진 않았고요. 소설을 보시면 물리학의 2가지 접근 방식, 뉴턴의 접근 방식과 라그랑주의 접근 방식의 차이 같은 것이 이 소설에서 굉장히 잘 그려져 있기도 합니다. 예, 컨택트 이 영화도 제가 여러분께 정말 적극 추천드리는 영화입니다. 예, 오늘 어떠셨어요? 여러분과 함께 물리학자가 바라본 영화 이야기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물리학자다 보니까 주로 SF 영화 위주로 말씀을 드린 것 같긴 한데요. SF 영화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도 많은 영화를 통해서 여러분이 세상을 보는 눈을 보다 더 폭넓게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